관훈 나이트 클럽. 안녕하십니까, 웨이터 민동기입니다.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관훈 나이트 클럽으로 어서 오쇼. 반갑습니다. 방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이거는 모든 얘기를 다 한 것 같아. 예, 우리가. 네. 예. 지난주 줄거리네요. 어이구, 이런. 네. 떨어진 줄 몰라. 맛에 너무 몰입하다 보니까 네. 떨어진 줄도 몰랐어요. 지난주 하이라이트를 보셨습니다. 아, 그래요. 자, 여러분, 아시죠? 이게 뭡니까? 뭐죠? 숨초입니다. 네. 숨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관훈 나이트 클럽에서 광고를 해가지고 네. 광고비의 몇 배의 판매를 기록했느냐? 아, 진짜요? 10배. 10배요? 10배. 예. 예컨대 여기다가 한 50만 원 광고했다 하면은 네. 500만 원어치가 팔렸습니다. 오. 아,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아, 예를 들자면 예. 네. 그 액수가 아니고 예. 하여간 여러분, 광고 효과 만빵입니다. 이게 뭐 단순히 10배 이상의 개이득을 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저는 경찰하고 공조를 해가지고 네. 지난 일주일 동안에 범죄 회수 있지 않습니까? 네. 홧김에 하는 범죄. 네. 그 횟수가 확 줄었을 것이다. 이 숨초가 알려지면서. 예.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숨초. 이 숨초가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네. 날도 시원해졌어요. 아, 그랬나? 오면서 얼마나 시원한지. 장난 아니었어요, 진짜. 예,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숨초면 더위 끝납니다. 더 걱정이 없어요. 예. 자, 관훈 나이트 클럽. 우리 숨초 나이트 클럽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는데, 나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어. 그냥 숨초 나이트 클럽. 그러다 홍초가 들어온다? 홍초 나이트 클럽으로 이름을. 배가 들어오면 뭐 광어 나이트 클럽. 그렇죠. 쏘가리 나이트 클럽. 뭐 이런 것도 좋고요. 아니, 예. 지난번 방송 이후에 그 게시판을 보니까 음. 프로그램 우리가 했던 내용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내용 얘기는 없고 예. 그냥 숨초 얘기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바라던 바입니다. 바라던 바예요. 전 그래서 이제 이 관훈 나이트 클럽, 여러분들 그 광고를 많이 또 보내주셔야 합니다. 한 번 했는데 10배의 효과가 나왔다? 이런 곳은 없습니다. 없죠.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비롯해가지고 그렇죠. 없어요. 예, 관훈 나이트 클럽만이 할 수 있는 광고 효과, 숨초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예. 그래요. 이 숨초 관련한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 다이어트 하는 분들은요, 식전에 드시면 좋다고 합니다. 식전에, 먹기 전에. 그러면 이때 포만감도 생기고, 그래서 과식을 안 합니다. 근데 좀 살이 찌고 싶다. 네. 그런 분들은 식후에 드셔도 됩니다. 이게 소화가 잘 돼가지고, 금방 이게 몸으로 갑니다. 근데 우리에겐 별 필요성이 느껴지진 않습니다만. 예. 관심 없어요. 야, 이거 얘기해달래, 이거. 예. 요거, 영양 흡수도 무척 높여준다고 하는데, 관훈 나이트 클럽의 광고죠, 숨초. 이거 자고 난 다음에 드시면은 네. 오래 살고요. 자기 전에 드시면 일찍 그냥 세상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이런 더러운 세상 오래 살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하시는 분들은 주무시기 전에 한 잔 드시면 되겠습니다. 예, 촛 같은 세상. 먹고 자야겠다. 예. 그래요. 우리 정상근 동지 요즘 아주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권 교체 때문인가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이게 왔습니다. 아니, 저는 여기 오기 전에 네. 뭘 쓱싹 꺼내더라고요. 예, 그러더니 뭐 이렇게 하길래 뭐 또 이런 걸. 예. 그래서 저는 뭐 여기 네. 예, 박땡땡 정상근 돼 있어가지고, 아니 정상근 동지 아버지 성함이 정상근인가 했지.
통상이 아버지 어머니 이름이 그렇죠. 바뀌잖아요. 네. 네, 그런데. 따로 마셨습니다, 봉투를.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우리 정상근 동지가 꽃처럼 햇살처럼 바다처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가짜 뉴스를 어디서 뻥이야? 가짜 뉴스를 청첩장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 네. 아, 묘한 아주 뭐랄까요? 오마주 이런 것들이 또 느껴집니다. 네. 장기동의 나라든 아니, 내용이 장기동이 뭐야 이게? 예? 아, 저희 동네. 동네인데 동네 이름? 십정동 아니었나? 아니, 장기동. 예, 네. 장기동. 동네 무슨 원앙이 날아들어. 그래요. 8월 26일 토요일 낮, 예. 아니요, 그, 뭐야, 예. 이런 거 밝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취소가 되면 얼마나 개망신입니까? 직장 들어가기 전까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취소가 되면 아주 네. 개망신입니다. 예. 아, 예전에 이제 어떤 제 아는 그 방송 선배가 계신데, 이 누님이죠. 너무 아름다운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결혼한대요. 아, 근데 참, 심쾅이라고. 심쿵이란 말은 들어봤죠? 네. 심쾅. 쾅은 뭡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뭐 이분하고 뭐 사귈 마음도 없는데 이게 품절료가 됐다는 이런 충격적인 소식에 그 당시 방송사의 남성분들 네. 표정이 심지어는 이제 내일 모레 환갑 맞으시는 우리 국장님도 얼굴이 하얗게 질리시더라고. 그때 순초가 있었더라면. 그럴 때 순초를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네. 예. 근데 하여간 그 양반이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식 날 세상에 식장에 신부가 오다가 튀었어요. 아이고, 저런. 아, 진짜로 그런 일이 발생합니까? 튀었어요. 예. 오. 그래서 어떤 일인가 봤더니 이 양반은 자기가 마음에 든 네. 일본인 카레이서. 카레이서가 아니라 뭐라 그러죠? 오토바이가 아니라 뭐라 그러지? 오토바이 말고 뭐 지금 왜 있잖아 이게 뭐 모터사이클이라고 하나? 네. 그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하고 사귀던 한 사이였는데 아버지가 반대를 해서. 이 남자하고 결혼을 하고 했던 와중에 결혼식 날에 신부 화장 다 하고 튄 거야. 야, 그때 받았던 충격은 또한 5배 정도의 그런 충격이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네. 정상근 기자의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청첩자 얘기를 하다가 그런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안 해. 열반되게 순초하게. 아니, 이 관훈 나이트클럽이라 언론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는. 예,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그 보디가드 경호원을 좀 붙여가지고 어디 딴 놈이 데리고 가지 못하도록. 혹시 긴급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 예. 숨초 3개를 구매해서 결혼식장에 비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숨초. 예, 숨초. 도망갈 상황을 대비해서. 예. 예, 그래요. 우리 저 숨초 많이 사랑해 주시고, 지난 주간에 전동안마기 광고 문의해놓고, 네. 광고 문의를 해놓고, 네. 연락이 없어요. 전동 안마기 꼭 해주십시오. 전동안마기 말이죠. 그것은 망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탈원전 시대 아니야. 네. 전동안마기에 쓸 전기가 아까운 거야. 이제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네. 문의를 해놓고 연락이 없어요. 아니 근데 어떻게 하시려고요? 아니 근데 전동 안마기는 꼭 한번 연락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바디 프렌드 기다립니다. 아니 이게 굉장히 좋아요. 제가 지금 먹고 있잖아요. 네. 진짜 좋고요. 숨초. 숨초 굉장히 효능이 좋습니다. 있어요? 네. 머리가 많이 자란 것 같아. 아니 머리라고 오늘 계속 시비 거네. 머리랑 상관없고 예. 이게 혈액 순환에 진짜 좋아요. 네. 저는 지금 그쪽이 약간 안 좋기 때문에 예. 이게 느낄 정도로 괜찮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 여러분 괜히 저희가 과대 광고 하는 거 아니고요. 정말 숨초 여러분 효능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예. 전동안마기를 이용하면서 숨초를 드시면 효능이 없습니다. 아마 광고 신청을 했다면 효능이 있을 텐데 광고를 맞춤형 광고를 안 해서 말이죠. 예. 네. 우리 정상근 동지 축하드립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숨초 한 100세트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좀 돈으로 주시죠.
구매를 할 테니까. 알겠습니다. 예, 몸 안의 해독을 쫙 풀어주는 진정한 천연 식초. 예, 심지어 방사능 물질까지 배출한다. 방사능 물질을 배출한다. 방사능 물질까지 네. 배출한다. 이거 저 일본에 수출해야 됩니다. 네. 수출해야 되고. 후쿠시마 쪽에. 그리고 이거 원전을 찬성하는 분들이 그럼 순초를 더 생산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선일보 사설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 일면 숨초가 방사능을 막는다 해가지고. 예. 그래요. 이게 전력복지 시대에 맞는 숨초. 또 방사능 물질까지 배출해준다고 하고, 커피숍의 아이템으로 추천한다. 지금 200여 곳 카페에 입점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진짜요? 오. 또 어느 카페에 입점을 했다는 건지. 다음 카페에 혹시 입점한 건 아니지. 국민 카페에서도 한번. 자, 그래서 여러분들, 숨초 광고를 했더니 한 20배의 효과가 나타나더라. 네. 이런 것들을 또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광고 효과가 높은 관훈 나이트클럽. 오늘 첫 소식이 어떤 소식이죠? 제 결혼 소식이요. 그렇죠. 그래요. 우리 저 신부 되시는 분은 그 직업이 뭡니까? 기자분이십니다. 어느 언론? 한겨레. 아이고, 그러시구나. 당연히 여성분이실 테고. 예. 네. 그래요. 그럼 앞으로 장기동에 삽니까? 예. 제가 지금 장기동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계속 그래요. 장기동에 살 예정입니다. 제가 정상근 선수가 거주하고 있는 장기동에 한번 가서 잔 적이 있거든요. 그래요? 예. 언제요? 그때 같이 술 먹고 술 먹고. 그랬군요.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넓어요. 예. 김용민 PD도 얼마든지 뒹굴고 이렇게 굴러다닐 수 있을 네. 아주 좋은 곳입니다. 이제 뒹굴면 허리가 나. 각별히 몸을. 그렇게까지 넓진 않지만. 굉장히 넓던데? 시골로 내려갈수록 집은 넓어지고. 그래요. 네. 왜냐면 혼자 살기에는 굉장히 넓어요. 두 사람 굉장히까지는 아니고요. 두 사람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거기. 네. 그래요. 이거 축하드립니다. 우리 정상근 동지 8월 26일에 네. 결혼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예. 장소를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죠. 예. 서울 여성 플라자라고 얘기했는데. 예. 12시 반. 예. 그것도 얘기하면 안 되는 건데. 아이고. 예.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 두 가지가 우려됐기 때문인데 예. 하나는 뭐 혹시 뭐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부주를 하시고 뭐 그런 분이 계실까봐 그거 안 알려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부주도 안 하고 밥만 먹을까봐 후자가 두려운 게야. 그래요. 예. 정상근 동지가 축의금 사양했습니다만은 이걸로 하셔도 됩니다. 숨초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숨초가 한 2만 원 돈 됩니다. 김영란법에도 전혀 자촉이 안 되는. 그래요? 예. 네. 아주 좋은 선물, 숨초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날 결혼식장에 숨초만 한 500개 싹. 나무에 숨초가 매달려. 숨초 화환. 예, 그래요. 우리 숨초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2017년 쿨 썸머 바디로직 라이트 출시. 통기성이 좋아 땀 걱정 없이 한여름에도 쾌적하게. 입은 듯 안 입은 듯 가벼움의 신축성은 그대로.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라이트. 유산균은 똥만 잘 싸게 해주는 게 아니야.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그런데 아무 유산균이나 사 먹으면 되겠어? KOA 파마의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봐.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 하루 한 알만 먹으면 프리미엄 생균 100억 마리가 내 몸 안에 들어오는 거야. 후덜덜 100억 마리? 빨리 먹어봐야지. 네이버에서 KOA 팜을 검색하시거나 EJ몰에서 찾아주세요. 문의 전화는 010-5220-7924.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알을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알에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어떤 소식으로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 그러니까 19일이죠. 녹음하는 날이 19일이니까 한겨레의 일면에 나왔던 기사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의 관련된 기사들이 포털의 삼성 측의 압력으로 인해서 노출이 안 됐다라는 주장을 담은 기사예요. 네, 의혹을 담은. 그동안은 이제 의혹 차원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아, 이거 왠지 포털에서 조작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실검에서 자꾸 빠진다. 이런 얘기들이 막 SNS에서 나돌았는데 되게 많았죠. 그게 근거가 있었던 얘기군요. 네, 그러니까 삼성을 비판하는 기사들이 포털에 잘 노출이 안 되니까 근데 그때는 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언론에서 삼성을 비판하는 기사가 잘 안 나오니까. 그렇지. 그렇죠. 네. 좀 뭐 자연스럽게 정황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나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맛있어요. 행복해. 아, 죽겠어, 진짜. 아니. 이런 소식을 듣고도. 가서 눕고 싶어, 그냥. 자기 전에 드시면 아까 안 된다. 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면, 한겨레가 그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 주요 임원 등에 대한 검찰하고 특검 수사 기록을 확보를 한 모양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본 결과, 그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불리한 내용의 기사가 포털에 노출이 안 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2015년 5월 15일에 최아무개 삼성 미래전략실 전무가 장충기, 충기형, 사장, 홍판표 친구, 그렇지. 거기서 그 자취집에서 경제학과 학생. 그래요. 책에 나오는. 책에 나오는. 어쨌건,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에게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네이버와 다음에서 기사들이 모두 내려갔다. 포털 쪽에 부탁해뒀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2015년 5월 15일이 어떤 날이냐면은,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하고 삼성에는 되게 중요한 날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이 병상에 누워 있으니까 이제 후계 구도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생명 공익재단 그리고 삼성문화재단 이렇게 공익재단이 두 개가 있는데 여기 두 공익재단의 이사장으로 선임이 됐다고 해요. 근데 이게 공익재단이 그냥 공익재단이 아니라 이 삼성생명 공익재단은 삼성생명의 지분 2.2%를 가지고 있고 삼성문화재단은 4.7%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장이 됨으로써 한 번에 6.9%의 지분을 삼성생명 지분을 확보를 하게 된 거예요. 네. 이거 공익재단을 만들어 놓고 좀 이런 일에 쓴다는 게 좀 이상한 일이긴 한데, 근데 삼성에서는 뭐 이병철 회장이 이건희 회장에게 승계를 할 때도 이런 식으로 공익재단을 활용을 했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경영권 승계 작업을 이제 한 거죠. 추진한 거죠. 그러니까 증여세 같은 거를 안 내기 위해서 그런 공익재단을 통해서. 이게 사실은 이 사립학교도 이제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잖아요. 공익사업의 또 한 부분이니까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부를 기득권을 축적하고 대물림하는 그 용도로 쓴다는 거죠.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언론들이 기사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의 후계 작업이 본격적으로 돌입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 나왔나 봐요. 이게 뭐 비판 기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언론에서 삼성 비판 기사를 별로 안 쓰긴 하니까. 그런데 이 기사가 나가는 것 자체가 삼성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스러운 일인 거죠. 이게 뭐냐면은 이게 꼼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어떤 뭐 삼성 그 상장사에 등기이사를 맡은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이제 이건희 회장이 병상에 누웠으니까 그 이사장을 맡음으로써
지분을 자기가 소유해서 사실상 그룹을 이게 지배를 하는. 그러니까 경영 능력에 대해서 평가도 받지 않고 이렇게 삼성 그룹 전체를 지배를 할 수도 있냐. 뭐 이런 비판이 나온 때였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다. 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좀 그런 상황인 거죠. 이런 비판에 대해서 삼성 쪽에서는 그때 당시에 이렇게 해명을 했었대요. 공익재단을 경영권 승계에 쓸 생각이 없다. 이래 놓고 9개월 뒤에 삼성생명 공익재단이 삼성물산 주식을 3천억 원어치를 매입했다. 네. 그러니까 지분 늘려가는 그렇죠. 거죠. 네. 어쨌건 뭐 그래서인지 뭐 이걸 이런 식으로 네이버와 다음에서 기사를 뭐 내렸다 이런 문자가 좀 오고 갔던 거예요. 그리고 5월 16일에도 뭐 비슷한 정황이 드러나는데 그 장충기 사장이 이날 그 양쪽 포털 사이트에 미리 협조 요청을 해놔서인지 조간 기사가 전혀 노출되지 않고 있다. 포털에 노출되지 않아서 댓글이 퍼지지 않고 있는 추세. 기껏해야 댓글은 10여 개. 이런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자 메시지만 놓고 보면 네. 뭔가 삼성 쪽에서 포털에 대해서 양대 포털에 대해서 작업을 좀 했다는 그런 거죠. 분위기와 뉘앙스를 많이 풍기고 네. 있지 않습니까? 뭐 기사를 내렸다는 말도 있고, 뭐 조간을 올리지 않았다, 뭐 이런 네. 말도 있고, 그래서 이제 댓글이 얼마 안 달렸다, 그러니까 여론에 퍼지지 않았다, 뭐 그런 식의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은 기업들 관계자들한테 물어봤나 봐요. 다른 기업에서 이런 식으로 포털을 관리할 수 있냐라고 했더니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다라고 다른 기업에서 얘기를 했답니다. 뭐 어쨌건 네이버나 다음이 그러니까 기사를 편집하거나 아니면 수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언론사에서 보내온 기사를 그냥 단순 배열만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억지로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거는 불가능하고 기사 배치에 대해서도 개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네, 다른 기업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웹에서의 얘기지. 앱에서. 그러니까 모바일에서는 자기들이 편집하지. 네. 그런데 어쨌거나 뭐 삼성이나 포털 쪽에서는 극구 부인을 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뭐 극구 부인하겠죠 아무래도. 근데 참 이거 보면서 말이죠. 실검 조작 이것도 분명히 뭔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추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뭐 네이버 다음 다 그랬을 것 같고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데 있어서 따져보자. 네이버나 다음 모두 다 너무나 힘이 없는 일개 민간 기업일 뿐입니다. 이거 진짜 뭐 권력이 작심하고 핸들링하면은 또 자본이 작심하고 핸들링하면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털은 상당히 막대한 영향력에 비해서 외압에 너무나 쉽게 노출돼 있다. 그리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다. 전 그래서 말이죠. 대안이 없을까? 우리가 또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영 포털은 혹시 어떨까요? 국영 포털. 되게 숨초를 마시고 싶은데. 포털, 근데 이제 예전에 김어준 총수하고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굉장히 또 IT 쪽으로 선두주자 같은 역할을 했었잖아요. 초창기에 인터넷 신문, 뭐 패러디긴 합니다만은 그걸 만들었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포털을 만들려고 한다. 네이버 다음에 어떻게 상응할 수 있는 포털을 만들려고 하면 돈이 얼마나 들 것 같느냐? 얼마 들 것 같으세요? 거의 뭐 몇천억 들지 않을까요? 아이, 무슨 그런 말씀을. 100조 들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100조를 투여해도 네이버 다음에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그쪽에서는 쌓아놓은 토대도 있고요. 또 인프라도 닦여 있고. 저 보세요. 분당 지나가면 어마어마한 빌딩이 보인다고, 네이버가. 그래서 야, 저거 따라잡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미 또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도 구축돼 있고, 또 다음은 또 카카오하고 또 결합이 돼 있잖아요. 이게 난공불락이란 거예요. 국영 포털은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이게 포털로 뉴스도 보고 인터넷의 중심이 지금 포털로 돼 있잖아요. 모바일도 그렇고. 근데 그게 한번 형성된 인터넷이나 모바일의 유통 경로가 한번 이렇게 뚫리잖아요. 그럼 그 유통 경로, 이동 경로를 바꾸기가 정말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로 습관이니까.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종합일간지가 등장한다고 상대가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되죠. 나오는 족족 망할 겁니다. 세계일보, 국민일보까지가 커트라인인 것 같아. 이 세계일보가 가장 현재 10대 종합일간지 중에 뭐 막내다시피 한데
그게 89년 2월 1일에 창간했습니다. 그 창간일 외웁니까? 저 다 외워요. 물어보세요. 동아일보. 동아일보 1919년 4월 1일. 대단하죠. 한겨레 1988년 5월 15일. 경향신문. 1946년 10월 6일. 한국일보. 6월 9일인데 몇 년도인지 기억이 안 나요. 이게 뭡니까? 나를 기억하는 게 어렵지. 미디어오늘 5월 15일. 98년인가? 96년인가? 95년인가? 95년입니다. 네. 주간지까지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 관심이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중고등학교 다닐 때 신문 수집이 제 취미였어요. 신문을 전부 다 이해를 하느냐, 기사 내용을. 그건 아닌데, 하여간 수집하는 게 취미였는데, 창간 기념일 1월 1일자? 그거 두껍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두껍기 때문에 가성비. 지불하는 돈은 똑같은데 두께는 두꺼워. 양 많고. 예. 그래서 열심히 구매를 했기 때문에 웬만한 날은 다 기억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역시 관훈나이트 진행자는 다르군요. 그렇죠. 그 때문에 지금 나한테 덤비는 녀석들은 나의 그 언론에 대한 식견에 정말 발톱의 때만도 못한 것들이 덤비는 것들이 많아요. 예. 좀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덤빌 수가 있을까? 그런 자들에게 순초 한 방을. 예. 자, 그러면 삼성이 지금 부인하고 있고, 포털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포털도 부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겨레에서 삼성 그 장충기에게 보고를 했던 그 최아무개 전무하고 통화를 했나 봐요. 근데 이 최아무개 전무는 한겨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담당한 것은 페이스북 블로그 관련된 것이었지, 포털 관련 보고는 언론 파트에서 담당을 한다. 때문에 나는 그런 보고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했고요. 그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영향력 행사는 철저히 배제를 한다. 그 삼성이 광고팀을 통해 그런 얘기를 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그런데 그 네이버에서 해명한 것 중에 또 사실관계가 좀 틀린 게 있긴 해요. 이 한겨레 기사와.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오늘 이 녹화하고 있는 입장 자료를 냈어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지금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어요. 한겨레를 상대로. 법적 대응까지 지금 밝혔는데 뭐냐면 금준경 기자가 또 이걸 발빠르게 취재를 했거든요. 네이버 쪽 얘기는 그 2015년 5월 15일 흔히 말하는 한겨레가 얘기한 그 관련 기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이버 모바일 메인에 7시간 32분 동안 노출이 됐다. 그러니까 1분 단위 기사 배열 이력이 공개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좀 확인하지 않았다, 한겨레가.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유감이고 이제 카카오도 해당 뉴스가 온라인에 게재된 5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서 다음 뉴스 첫 화면에 노출이 됐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포털이 삼성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는지 이 여부는 확인을 해야겠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메인에 전혀 노출이 안 됐다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다라고 지금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노출이 되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능성은 좁혀지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삼성 쪽에서 거짓자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내부에서 공유를 했거나. 저는 한겨레 기자라든가 한겨레 입장에서 봤을 때 어쨌든 그 수사 기록에 나와 수사 기록에 그 문자 메시지를 그렇게 통한 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기자라도 어허? 야, 이걸 삼성 관계자들이 이런 내용의 문자를 왔다 갔다 해? 그러면 뭔가 포털에 작업을 한 거 아닐까 이렇게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포털이 고소해야겠네, 한겨레를. 일단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는 했어요. 다른 일을 놓고 안 할 수가 있어. 소송을 걸어서 검찰이 수사하게 만들어야지. 여러분 반드시 고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실을 아는 게 우리로서는 중요하니까. 정말 한겨레가 거짓말을 했다면 한겨레가 책임을 져야 될 일이겠지만은 포털 자신 있으면 고소 고발하세요. 이거 안 하면 내가 고발하려고 그래. 무슨 자격으로? 고발은 되지. 고발은. 고소는 못해도 고발은 할 수 있어. 고발하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여러분 고발하려고 하니까 많이 또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러다 많은 경우가 있거든요. 끝까지 짚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이 됐어 이제 포털이. 이거를 통제할 수 있는 문민 통제 수단이 없잖아요. 방송 같은 경우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몇 년에 한 번씩 제어가를 하면서 이렇게 핸들링할 수 있는데 포털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포털도 한 3년, 4년에 한 번씩 제어가를 받는 건 어떨까? 아니면 진짜 이런 형태의 포털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뉴스를 자기들이 편집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 인링크에 달아가지고 자기 내부에서 PV로 소모를 하면서 그냥 언론사들은 일종의 기사만 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포털은
우리나라밖에 없는 형태라고 알고 있거든요. 언론사가 일종의 PP가 돼버렸죠. 네. 그러니까 구글 같은 경우는 그냥 검색 엔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검색을 하면은 물론 요새 구글도 뭐 그 내부 잉링크로 이제 빠르게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을 내놓긴 했습니다만 구글이 아무래도 대한민국 네이버 다음을 벤치마크가 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어쨌거나 그게 검색 엔진이니까 그냥 검색만 하는 거예요. 근데 네이버나 다음 같은 경우는 뉴스를 자기들이 편집하죠. 그리고 실시간 검색어라는 게 있으니까 여론에도 영향을 크게 미칠 수가 있어요. 엄청나게 영향이 커요. 그렇죠. 실시간 검색어가. 자, 실검 같은 경우에 그 사실은 진짜 현재의 민심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이게 또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 광우병 촛불 집회 2008년에 그때 당시에 그 이명박 탄핵 뭐 이런 내용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와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다는 의혹이 제기가 된 적도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었죠. 실검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도대체 실시간 검색어가 어떻게 해서 그게 실검 순위에 저렇게 반영이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투명하게 설명을 하거나 공개하지 않고 있잖아요. 확 빠지는 경우도 있고 말이죠. 예. 그것도 확실히 좀 규명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박근혜 정권 또 이명박 정권 때 낙검수하면서 그거 많이 봤거든요. 뭐 국민들이 서서히 관심을 갖다가 확 빠지고 또 다시 올라갔다가 확 빠지고 이런 일들을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닙니다. 이거 반드시 좀 규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건 여론 왜곡 아니에요. 공작이고. 그렇죠. 그거 어떻게 용납할 수 있어요?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랑 다음이 그 한겨레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에 법령이나 행정 사법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실검 순위에서 특정 검색어를 삭제하거나 노출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내부 기준이 있는 게 발견이 됐대요. 근데 이 기준이 2012년 대선부터 존재를 했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네이버 측에서는 당시에 이거는 그냥 뭐 대법원 판결 같은 거, 그러니까 그렇게 판결이 났을 때 뭐 관련된 거지, 실제로 이 기준에 의해서 삭제된 검색어는 없다라고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뭐 사실 진짜 대법원의 판결대로 해야지, 자의적으로 쥐들이 예를 들어서 정우택, 털건배 이거를 내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숨초 올려주십시오. 여러분 숨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숨초 검색해주세요. 숨초. 숨초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죠. 지금 한번 숨초로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해보실까요? 네. 숨초. 아니 근데 이거는 녹화 방송이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이 시간별로 다 다르잖아요. 아니 근데 계속 올리시면은 한 8위 9위권에서 계속 맴돌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기대하겠습니다. 네. 숨초. 근데 뭐 그 네이버 쪽에서는 삭제 안 했다고 하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는 알 수는 없죠. 제가 오해를 산 적도 있었습니다. 오해를. 네. 심지어 제가 삼성에 유착했다는 이런 낭설에 휘말린 적이 있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2월에 자유한국당을 입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일에 이재용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근데 내내 실검 1위는 김용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혹시 김용민으로 이재용을 덮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 실제로. 참 안타까운 건 말이죠. 그날 손학규 형님이 국민의당 입당을 했는데 맞아요. 손학규 형은 완전히 뭐 존재감도 없이 손학규로 덮을 수도 있었는데 약했나 봐. 김용민으로 그냥 덮어버렸네. 이런 낭설이 있었습니다. 낭설 맞나요? 그렇지 나하고 삼성하고 뭐 거래한 게 뭐 있어. 내가 삼성 소비하는 건 삼성화재밖에 없어. 자동차 보험. 핸드폰 아이폰입니다. 아이폰. 이게 갤럭시로 보였어요? 예, 저는 문득. 자, 아이폰 있네요. 아이폰. 아이폰. 휴대폰은 아이폰, 식초는 숨초.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 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좀 간편한 방법 없을까? 네, 여기 있습니다.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나온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로 하루 한두 끼만 맛있게 바꿔 드세요. 문의는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그거 알아?
박 대리가 군뱅이를 먹는다며? 홍보팀 오 과장도 군뱅이를 먹는다는데? 우리 회사 유명 애주가는 다 먹네. 군뱅이를 먹는 게 아닙니다. 술친굼을 먹는 겁니다. 한의사가 인정하는 간에 좋은 국산 군뱅이. 거기에 헛개, 강황, 울금까지 애주가들의 핫 아이템이 모두 들어갔습니다. 후기가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술친굼. 네이버에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친구 술친굼. 관훈 나이트클럽, 한국 신문방송 인터넷 미디어 종사자의 재충전 공간. 민동기 미디어 평론가와 김용민 미디어 피폭자가 함께합니다. 자, 다음 소식. 네. TV조선 기자 80명이 그래요. 지난 14일에 성명서를 그 사내 전체 메일로 배포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TV조선 보도본부 취재기자들이 TV조선에 묻습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였고요. 이게 전원책 TV조선 메인뉴스 앵커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었어요. 전원책 씨가 사고를 쳤죠. 그러니까 지난 12일에 그 정유라 씨가 삼성 뇌물재판 증인으로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13일에 메인뉴스 오프닝에서 이런 식으로 오프닝 멘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특검이 그 새벽 5시에 비밀 작전을 하듯 승합차에 태워 데려온 것부터가 석연치 않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사회부 기자들에게 검찰과 정 씨 간에 뭔가 거래가 있는 것 아니냐, 취재 좀 잘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아직 진실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야, 연말 매기는 멘트네. 어? 네, 뭐 자석 기자들을 매기는 멘트기도 하고요. 네. 궁금한 게 자꾸 생깁니다. 어제 정유라가 왜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출석했느냐 하는 겁니다. 특검은 본인 뜻에 따른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새벽 5시에 비밀 작전하듯이 승합차에 증인을 태워 데려온 것부터 석연치 않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회부 기자들에게 특검과 정씨 간에 뭔가 거래가 있는 것 아니냐, 취재 좀 잘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아직 진실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필 매겨도 이런 자기의 그런 일방적인 생각을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지는 이제 말하자면 특검이 야로를 써가지고 정유라를 납치하다시피 했다. 정유라를 막 협박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근데 이거는 TV조선 기자들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기자들이 이거는 분기탱천해야 될 그런 사안이에요. 왜냐하면 개무시한 건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팩트를 바탕으로 이 팩트를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그 해석의 영역과 전망의 영역, 분석의 영역은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근데 팩트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전원책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팩트가 없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요거를 한번 알아보라고 그랬는데 요거를 좀 진실을 못 파헤치네? 뭐 이런 취지로 멘트를 했단 말이에요, 앵커가. 네. 쥐가 생각하는 게 진실일 수 그러니까 없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오만한 거죠. 흔히 말해서 저널리즘의 ABC가 안 된 거죠, 이거는. 진짜로. 순초를 마시고 방송했다면 그런 멘트가 안 나왔을 것 같은데. 예. 아니, 그래서 정유라 씨가 숨초를 먹고 특검에 나왔다니. 이거 이래도 되나? 아니, 제가 보니까 전원책 앵커가 이 앵커 브리핑으로 한번 사고를 치고 나서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뭔지 압니까? 뭐예요? 야, 정말 JTBC 썰전 제작진은 대단하다. 그게 지금 녹화잖아요. 제작진이 얼마나 카바를 해줬을까. 생방송에서 저 정도 사고를 치는데 얼마 안 돼서 썰전 녹화하면서 담을 수 없는 그 이런 멘트들 이런 거를 다 제작진들이 편집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시민 형이 보살이 됐다는 얘기 있어요. 유시민 보살서요. 보살. 근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렇게 카라가 없이 나비넥타이를 메고 있으니까 그냥 저기 우통 벗지 그래. 아니, 제가 이거 나비넥타이만. 제가 이거 아무래도 오늘 그 이종 약간 변태 같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 이유가 원래 그 정상근 기자도 원래 요 옷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티셔츠 입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요 나비넥타이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빨래를 못 해가지고 지금 이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요? 혹시 시청자분들께서 변태 같으냐? 의도한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탁기 광고가 들어오면 여기서 동기사도
그래요. 그래도 숨초를 많이 드시니까 네. 숨초를 드시니까 이제 뭐 저기 마땅한 게 안 떠오르시죠? 이게 알코올이 들어갔는데. 알코올이 약간 혀가 꼬였어, 지금. 혀가 꼬였어, 지금. 예. 너무 많이 마셨더니. 이 술대용으로도 좋습니다, 이게. 이거 약간, 그렇군요. 약간 막걸리 먹고 나서. 막걸리에 섞어도 좋아요. 아니, 요 밑에 혹시 더 먹을 사람 하나씩 더 먹으라고. 이렇게 생수를 3개 갖다 놓으셨는데, 지금 1개 반째 혼자 드시면서. 숨초 많이 먹으면 취합니다. 네, 그래요. 오늘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전원책이 숨초를 마셨다. 그래, 전원책.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세트나 카메라 워킹이나 보니까 손석희 따라하는 거였어, 한마디로. 그러니까 나름대로 손석희 간지를 전원책에게 요구한 것 같은데, 근데 말이죠. 아니, 전원책하고 손석희하고 하우라가 다른데, 그렇죠. 마스크가 다른데, 아니 어째서 그 전원책에게서 그런 손석희의 그런 걸 원했을까? 그러니까 보수의 손석희가 되길 원했던 것 같아요. 보수의 거 아닌가? 그래요. 네. 좀 안타깝더라고. 난 그래서 참 이거 보면서 원책이 형님이 최소한 가발은 좀 쓰고 나오셨으면은 혹시 좀 어떻게 어느 정도 대칭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예요? 전원책의 뉴스는 무엇이 다릅니까? 팩트가 다릅니다. 팩트가 그래요. 아니 근데 없어요. 저는 TV조선 기자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성명서를 낸 것도 참 주목해서 봐야 되지만 성명서 내용 중에 아니 이번 개편할 때 건전보수 아이템을 맞아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한테 주문했는데 이게 건전보수야. 아니 굉장히 유의미한 부분이에요. 제가 봤을 때. 건전보수 아이템을 주문한 것도 정말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역으로 해석을 하면 지금까지 TV조선 아이템은 건전보수 아이템이 아니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지. 예. 그렇기도 하고 또 전원책의 이미지가 건전보수니까 건전보수의 아이콘인 전원책을 앵커로 갖다 쓴 건데 근데 전원책의 건전보수성은 JTBC의 편집을 거친 다음에 나온 가공된 거거든. 그리고 유시민 작가라는 카운터 파트너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형성이 된 이미지였는데 그렇지. 이 단독으로 딱 세우니까 이제 날것의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TV조선이 전원책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니 뭐 건전보수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 TV조선 기자들의 설명은 그거예요. 성명에 나왔던. 그러니까 어쨌건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이후에 TV조선이 뭐 나름의 역할을 한 건 맞잖아요. 그 의상실 영상이라든가 뭐 그 나름의 역할을 했는데 TV조선이라면 그런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박근혜를 막 옹호하고 일방적으로 두둔하는 그런 이미지가 형광등 있었는데 100개. 그런 이미지가 좀 그 보도를 통해서 약간 좀 희석되고 이제 어디를 뭐 나가든 뭐 그때 이후로 비교적 뭐 취재가 뭐 수월했다거나 하여튼 뭐 그런 일들이 좀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또 특정 매체의 뭐 기자라는 뭐 나름의 마약 같은 것도 약간 좀 들어갔을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건전보수 아이템을 만들려고 주문을 하니까 자신들이 과거에 했던 그런 방식과는 완전 다른 형태의 기사 오더가 내려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순실 게이트에서 뭐 나름 이제 기자들을 풀어놓고 이제 막 물어오게 했는데 지금 뭐 이제 건전보수 아이템을 해라. 건전보수 시청자가 떨어져 나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또 보수 쪽에 대한 얘기, 뭐 보수 진영이 뭐 유리한 얘기 이런 아이템들을 억지로 이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전원책 변호사가 그 클로징 멘트도 했잖아요. 박정희 100주년 우표. 하늘에 계신 박정희 대통령에게 죄송하다. 뭐 이렇게. 저 세상에서 요즘 몹시 마음이 괴로울 박정희 전 대통령님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저 세상에서 요즘 몹시 마음이 괴로울 박정희 전 대통령님께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건전보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개소리지. 어떻게. 개소리 아니에요, 개소리. 이게 무슨 건전보수입니까, 이게. 어처구니가 없는 주장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한국 보수정치 세력, 뭐 조선일보를 포함해서 이 그룹들의 현재 스코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건전보수 얘기가 나온 것은 뭐 진보적 세계관 또 사회관을 갖고 있는 시민들에게까지
이 방송의 외연을 넓히겠다 그 뜻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런 목적이 있는. 네. 그건 생각도 못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전원책을 포함해서 이 이른바 보수 정치 세력, 자유한국당의 홍준표를 비롯해서 자기들의 고정 지지층, 전통 지지층을 끌어모을 뿐이지. 뭐 저기 촛불 시민들에게 뭐 호응을 얻고 네. 다시 점수를 얻고 이런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한 말씀 조금만 더 보태면 네. TV조선의 이번에 그 전원책 앵커 기용 자체가 네.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깊은 고민 없이 좀 그러니까 이루어진 이제 것 같다. 이미지에 네. 완전히 그 홀려가지고 전원책 데리고 오면은 시청률 오르겠지. 또 썰전을 통해서 뭐 전원책 얘기는 나름대로 합리적이야, 상식적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와서 보겠지. 네. 그래서 나아가서 손석희의 시청 취층을 또 어느 정도 분점할 수 있겠지. 이렇게 네. 판단했던 거겠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TV조선도 그렇고요. 채널A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쪽에 계신 본부나 보도국 간부들이 약간 좀 착각하시는 게 있어. 그러니까 지금 TV조선과 채널A에서 손석희 앵커를 만약에 데리고 온다고 했을 때 네. 그러면 지금 TV조선 메인 뉴스하고 채널A 메인 뉴스가 시청률이 올라가느냐? 안 올라갑니다. 내가 봤을 때. 그 시스템과 그 문화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는 네. 지금까지 해왔던 그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시청률 안 올라가요. JTBC가 저렇게 지금 호평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개인의 어떤 그런 힘도 있긴 하지만은 손석희라는 앵커가 와서 뉴스의 패턴 자체를 많이 바꿔버렸잖아요. 그렇지. 네. 뉴스 전문가야.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패턴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거든요. 근데 지금 TV조선하고 채널A는 그런 시도 자체를 안 하고 있고. 그것도 저기 원책이 형님이 무슨 그러니까 뉴스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어. 저는 저널리즘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이미지만 보고 데리고 왔고 그 폐해가 이번에 딱 드러났고 TV조선 기자들이 이제 거기에 시체말로 빡친 거죠 이제. 그러니까 뭐 나름 TV조선에서도 고민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어쨌건 최수지 게이트 이후에 JTBC 보도가 좀 시청률이 수직 상승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수직 상승을 해서 사실 거의 뭐 지상파를 넘어섰지. 지상파를 좀 넘어서는 그런 시청률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TV조선도 어느 정도 나름 그러니까 계속 했는데 시청률이 계속 오르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TV조선은 그분들이 계속 보아오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0%에서 한번 1%, 2% 정도 되는 그런 약간 좀 태극기 휘날리셨던 그분들의 좀 보수적인 앉은 자세에서 클로징 멘트 할 때 그런 거를 좋아하셨던 분들이 계속 봐왔던 매체였던 거예요. 아우 글자도 뭐 그냥 우리 민동기 국장 얼굴 크기만큼 자막도 그렇게 큼지막하게 해놓고 그런데 그 시청층의 일부가 박근혜 탄핵을 기점으로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렇지. 새 시청층을 잡으려고 지금 하는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TV조선 입장에서도 새 시청층을 잡아야 하는 게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재승인이 걸려있잖아요. 그렇지. 이도저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이거. 건전보수라고 하는 거는 시청층 확대도 있지만은 이게 사실은 그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1년 후에 재심사 받을 때 그때 최소한 TV조선이 막 나가진 않았다. 이런 평가는 나와야 하거든. 그래야 사니까. 시청률은 또 잡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고심 끝에 진보하고도 대화가 되는 전원책을 데리고 왔는데 고심 끝에 악수죠, 악수. 네, 그렇습니다. 유저와 유저 사이 소통 랭커와 일반 유저 소통 초보와 게임 사이의 소통 마당을 깔았다 해. 그래도 반지 업데이트 반지 유저와 유저 사이 소통 랭커와 일반 유저 소통 초보와 게임 사이의 소통 마당을 깔았다 해. 그래도 반지 업데이트 반지 내 몸에 적폐청산 새싹당 콩차가 또 왔어요. 새싹당 콩차 최초 이벤트 2+1 티백 2개를 사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뜨거운 여름 차갑게 먹으면 더욱 좋은 맛있는 새싹당 콩차 내 몸에 적폐청산. 인터넷 구매 전창걸몰.com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TV조선은 사실 말이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탈북자 임지연 씨 이 사건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임지연 씨가 그 북한에 간 걸로 돼 있잖아요. 네. 또 북한에서 한 얘기를 보니까 TV조선에서 자기들이 굉장히 미개한 걸로 또 북한 사회에 대해서 굉장한 앙심을 갖고 있는 식으로 자꾸 이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발언하고 얼굴 표정에서 드러내라는 식으로. 대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제 자기네들이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하라고 강박하고 있습니다. 그 대본에는 제 자신도 모르는 내용, 느껴보지 못했던 내용들을 제 자신이 본 것처럼 느꼈던 것처럼 그렇게 서술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탈북자들이 앞에서 하는 거짓말들을 저게 거짓말이라 이렇게 까발킬 수 없으며 그렇게 이제 알고도 모르는 척 이렇게 하라 이런 주의사항을 줍니다. 옛날에 공화국에 있을 때 알았던 것도 이제 뭐 남해 와서 알았던 것도 모른 척 해야 된다. 일반 가정용품 그 쓰는 그 방법도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모르는 척 하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것들이 이제 표현하려고 하는 게 정말 북에서 온 사람은 이제 낙후하고 뒤떨어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모조리다. 이제 우리의 최고 존엄을 이제 헐뜯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난 이건 못하겠다. 이제 이러니까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누군 뭐 하기 좋아서 하나? 돈 40만 원 벌기가 쉽나? 하라. 찍소리 못하고 또 이제 시키는 대로 이제 했습니다. 이제 북에 이제 무슨 의료 기술이 이제 발전되지 못하고 약들이 없다나니까 이런 미개한 방법으로 치료를 한다. 이렇게 악난적으로 비방한단 말입니다. 이제 제대로 말을 하지 않고 있으면 이거 제작진 놈들은 이제 자기네 놈들이 유도하는 말이 나올 때까지 7시간, 8시간 그렇게 막 찍고 또 찍고 막 이럽니다. 그에 대해서 TV조선은 뭐 한동안 침묵을 지키더니 그건 다 날조된 주장이다 라는 네. 식으로 해명을 했는데 다른 출연자들한테 한번 물어봐라. 예. 자기들이 뭐 이렇게 한 게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해명을 했었죠. 예. 근데 다른 출연자들을 한번 진짜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이 아닌 자기 마음에도 없는 얘기를 하도록 시켰는지. 근데 사실은 그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채널을 돌리다가 이렇게 가끔씩 보지 않습니까? 이 숨초 중독자들. 아유, 그냥 니나노 하고 싶어. 이거 마약 검사 한번 해주세요. 내가 볼 때 중독됐어, 중독. 아유, 예. 아무튼 들어가네요. 네. 그 탈북자들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걸 볼 때 저게 과연 진짜일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이를테면 아니 탈북자들인데 굉장히 고위급들만 알 수 있는 뭐 김정은의 동태라든가 네. 김정은이 뭘 좋아하고 이런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걸 어떻게 알지? 난 이런 생각이 좀 몇 번 들었었거든요. 더 나아가서 김정은의 문제점 같은 것들을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북한의 민중으로 살았으면서. 네.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청와대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 하에 뭐 이렇게 내각에 참여를 했거나 청와대 비서진으로 뭘 했거나 대통령을 보면서 뭔가 이렇게 했을 사람만 할 수 있는 멘트를 이렇게 가끔씩 하는 걸 봤거든요. 네. 그래서 저거는 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예능에서 조금 뻥카가 섞일 수도 있겠지만은 예. 이 탈북자들을 갖고 하는 예능은 기본적으로 이제 통일이라는 카테고리에 있는 프로그램 아니에요? 분명히 뭐 제작 기획서 이런 데 보면은 남한 국민, 북한 주민의 어떤 동질성 회복, 뭐 민족 화해 평화,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나오겠지. 예. 근데 내용을 보면은 전혀 동질성 회복은커녕 완전히 이질감만 더 키우는 네. 그런 역효과만 나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불편하더라고. 그렇죠. 예. 그동안 사실은 이제 그 체제 간의 경쟁이 있었을 때 얼마 전에 그 인터넷에서 돌았잖아요. 80년대
90년대 보냈던 삐라들, 네. 우리가 보냈던 삐라들, 그러니까 네. 우리 여성 모델들이 헐벗은 사진과 네. 함께 뭐 여기 오면 라면을 실컷 먹을 수 있다. 이 앞으로 바꿔야 돼. 남한에 오면 숨초를 먹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넘어오라고. 그리고 유독 무슨 탈북자들 나오는 프로그램 보면 무슨 미녀, 탈북 미녀, 진짜 너무 별로인 것 그런 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진짜.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지금 이게 얼마나 유치합니까? 그리고 남한의 그 우월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라면 많이 먹어서 혹은 뭐 미녀들이 많이 살아서 뭐 무슨 한 달에 월급이 뭐 어느 정도여서 그게 아니라 권력을 향해서도 비판할 수 있고 네. 정권도 바뀔 수 있고 열심히 노력하면은 뭐 그만큼 상응하는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경제 정의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참 북한에다가 홍보하려고 하면 홍보해야지. 그럴 땐 욕망만 부추겨가지고 남으로 내려오라고. 내려온다고 뭐 제대로 보장을 해주나? 내려오자마자 어디에 뭐 독실에다 갖다 놓고 합동신문센터. 네, 합동신문센터인데. 뭐 국정원에서 하는 건데. 네, 예. 그런 데다 가둬놓고 완전 범죄자 취급하고 말이죠. 자살률이 굉장히 높대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은 완전히 낙오자가 돼가지고 고심 끝에 범죄도 저지르기도 하고. 그래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지도 못하게 하면서 뭐 그런 식으로 삐란 또 뿌리고 말이죠. 이거 무책임한 짓인 거죠, 이거는. 가족하고 생이별하게 만들고. 이건 참, 이게 보면은 탈북자들에 대해서 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너무나 하나의 공동체고 하나의 한 민족이고 또 우리 구성원일 이런 분들을 끌어안지도 못하면서 이용만 해먹었다. 특히 보수 정권. 이 자식들은 정말 나쁜 자식들이다. 라는 점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참 라면을 많이 준다고 그래서. 저도 남으로 가고 싶네요. 그 삐라는 좀 호소력이 있더라고. 라면은 많이 준다. 근데 진짜 라면이라든가 이런 광고라든가 이런 걸 보지 않습니까? 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진짜 라면을 좋아하는 것 같아. 네, 이렇게 딱 보면 라면이 그렇게 땡겨. 네. 특히 무슨 등산에서 먹는 라면. 특히 왜 군인들이 훈련 마치고 먹는 라면. 맛있죠. 또 막 한참 물놀이 하다가 나중에 나와서 먹는 라면. 그래요. 되게 피로연해, 라면을. 메뉴를 라면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참, TV 북조선 얘기도 했습니다. TV조선에서 이런 성명이 나온 게 처음이라고 해요. 네. 처음이고, 뭐 그동안 뭐 성명을 내자 뭐 이런 얘기는 있었는데, 이게 80명이나 되는 기자들이 모여서 그 성명을 낸 건 처음이고. 80명이면 거의 전사원적인. 그렇죠. TV조선이나 조선일보에서는요, 어떤 성명이라든가 이런 걸 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내는 걸 좀 경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디어오늘 비롯한 이런 그 미디어 매체에서 외부에 알려질까봐 이게 외부에 알려질까봐 항상 안 내거든요. 먹잇감이 될까봐. 네, 이게 어떻게든 유출이 된다. 시간이 좀 지나면. 근데 이번에는 80명이 이렇게 딱 냈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 써라 이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완전히 빡친 거지. 빡친 거지 진짜. 예. 네. 참 그러고 보니까 미디어오늘은 뭐 어디서든 다 이렇게 언론계에서 다 불편해합니다. 네. 그죠?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게 누구를 위해서 그들과 대립각을 세우냐 이거예요. 바로 언론의 건강성을 요구하는 국민들 편에 서서 미디어오늘이 기사를 쓴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미디어오늘 많이 성원해 주시는 차원에서 수음초를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미디어를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수초로. 제가 이 미디어오늘이 이제 수요일자로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예. 제 이번 신문 제작을 하면서 엄청난 실수를 하나 했습니다. 엄청난 실수. 어떤 거예요? 6면에 특정한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이런 이미지를 이런 말도 안 되는 김용민의 뉴스 관장이라는 아니 독일어 첫걸음도 홍보하셨네. 중간에 딱 이렇게 이미지 얼굴에 우리 건데 미오캣도 없어. 그러니까 미오캣이 없고 말이에요. 김용민의 뉴스 관장. 뉴스 관장. 미스테이크입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이거 뭐 사실은 이건 재하청 관계, 도급 관계입니다. 도급. 제가 파티하고 뭐 일하는 게 아니라 파티에서 SBS하고 계약을 맺어서 그렇죠. SBS에서 하청 받은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파티와 팟빵 갈등 신호탄. 그래요.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양다리 아니지. 양다리라니. 나는 SBS하고 거래하는 건데 왜 나한테 그래? 김용민의 뉴스 관장을 제가 들어봤거든요. 한 명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누구로 할까? 정상근으로 할까? 민동기로 할까? 옷을 바로 고쳐입고. 거기 들어가 있는 시사 비평가라고 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김수민이. 김수민. 뉴스 관장 많이 사랑해 주시고 뱃속에 있는 모든 정치 적폐를 싹싹 뽑아냅니다. 어떻게 뽑아내냐면은 그 왜 뚫어뻥 있지 않습니까? 뚫어뻥을 딱 꽂아가지고 푹 뽑아내는 이런 식의 관장. 이런 낡은 유머. 자,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숨초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관장. 이게 안 되는 게 없어요. 변비해소, 혈당 낮추기. 또 혈당이 너무 저혈당이면 또 올려주는 맛도 있고. 맞나? 고혈압은 낮춰주고 저혈압을 올려주는. 그렇지. 다이어트도 되고 살도 찌고. 안 되는 게 없어요, 안 되는 게. 여러분 숨초 많이 사랑해 주시고. 자, 다음 이야기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TV조선 계속 마무리를 못하는데. 그래?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 거기. 이게 뭐냐면 어쨌거나 이런 성명이 나온 게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 이제 TV조선에서 뭐 뉴스발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그래서 뭐 뉴스에 대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좀 모아서 앞으로 해나가기로 했다는 아름다운 결말입니다. 그래요. 여간 TV조선 이참에 노조도 만들고 조선일보가 못하는 언론노조 가입도 한번 해보면 어떻겠는가. 그런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노조를 만들어야 뭐 이렇게 공정보도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구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음 수순은 제가 봤을 때 그쪽으로 가야죠. 아니 뭐 노조가 있다고 해서 공정성이나 직장 내 그 정의 구현 여기에 도움이 되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죠. 그건 그렇죠. 경기도에 있는 한 민영 방송사 같은 경우에 거기서 보도를 했는데 한 시사평론가라고 하면서 저를 비난을 했어요. 저도 그래서 경기도의 한 지역 민영 라디오 방송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노조가 있어요. PD협회도 있고 그리고 기자협회도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에서 전횡에 가까운 그런 인사횡포를 부렸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갑자기 수원에서 잘 다니는 기자를 저기 의정부로 발령내고 또 세종시로 발령내고 아마 연맥이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사횡포를 사실상 획책했던 사내 그 실세에 대해서 찍소리도 안 하고 그 사내 실세가 좋아할 만한 논평을 내고 있어요. 성명을 내고 있어. 그래서 제가 대한시사평론가협회의 지회로 거기를 임명을 할까. 지회로 이렇게 인정해 줄까, 추인해 줄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이거는 말이죠.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노조의 이름으로, PD의 이름으로, 기자의 이름으로 이런 인사횡포에 대해서 견제거나 날리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무슨 정의를 얘기하고, 어디 가서 저 기자 명함, PD 명함 내밀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화날 때는 숨초 한 잔.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지금 나올 것 같아. 근데 하여튼 그 경기도에 있는 한 민영 라디오 방송, 이 라디오 방송은 좀 문제가 많습니다. 거기 지금 대표이사가 새누리당의 그 용인시장 예비 후보였고요. 그 지금 대선 직전까지 저녁 시사 프로그램 진행한 분은 또 새누리당 용인시 국회의원 예비 후보까지 지내십니다. 지금 아침 시사 프로그램 진행하는 분이 그 박찬숙 씨라고 한나라당 국회의원 하신 분. 그야말로 여기는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한나라당 판이에요. 자유한국당 한때 당원. 너무 반갑다고. 그래놓고는 뭐 하여간 제가 문제 제기를 하니까 경기도에 있는 한 민영 라디오 방송의 그 실세로 불리는 본부장이 제 페이스북 들어와가지고 온갖 낙서지를 해놨어요. 그래요? 그래놓고 김용민의 과거 막말 이것까지 올리고 따로 굳이 얘기 안 해도 따로 야 이거 보면서 참 아주 이게 귀엽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페이지를 갔더니 자기는 화가 나면은 참지 못하는 성격이다 뭐 이렇게 썼는데 그럴 때는 숨초죠.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페북에다가 그렇게 글을 남깁니까? 숨초로 해결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반드시 남겨야겠다면 후기 게시판을 이용했습니다.
네, 무기 게시판을. 이제 TV조선 얘기는 마무리된 거죠. 네.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예, 그래요. 고민을 넣어준 내 친구 쇼한 침대. 쇼한 침대가 고민을 들어준다고? 편안한 잠자리의 친구 쇼한 침대. 그렇게 편안하니? 업계 최초 2주 체험 정책으로 유명한 쇼앤 침대. 더 편한 천연 통가죽 면피 소파도 출시하였습니다. 전시 체험장으로 오세요. 더 많은 혜택이 기다립니다. 어디에 있다고? 딴지마켓에 있네. 검색창에 쇼한 침대. 일본 3대 명소 오사카성. 달달한 오코노미야키를 마음 편히 즐기고 싶으신가요? 일본말 못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자유로이 여행할 수 있게 호타루 민박이 도와드립니다. 오사카의 중심지 남바역에 있고 한국 스태프들이 상주하여 맛집 소개 일정을 도와드리고 게다가 철저한 보안까지. 검증된 호타루 민박 호텔 사이트에서 검색해주세요. 예약 시 방송을 들었다고 알려주시면 특별 할인도 해드립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예, MBC 얘기를 잠깐 좀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또 우리 김민식 PD가. 네. 예. 인사위원회가 열렸죠. 인사위원회가 지난 13일에 열렸는데요. 네, 우리도 녹화한 다음에 있었어요. 그렇죠. 네.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김민식 PD는 MBC 상암동 안에서 페이스북 라이브를 켜놓고 김장겸은 물러나라를 외치다가 인사위에 회부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다들 관심 있게 지켜봤죠. 그러니까 뭐 인사위에 회부되는 것 자체가 뭐 말이 안 되지만 지금의 김장겸이 과연 김민식 PD를 해고를 시킬 것인가? 예. 그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이게 인사위 자체가 무산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김민식 PD가 필리버스터를 했어요. 제가 봤을 때 아주 훌륭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요. 이게 사실은 어떠한 징계 절차라도 그 결국에는 당사자, 징계받을 대상자, 네. 그 사람의 소명권을 있어야 돼요. 보장해줘야 하거든요. 그렇죠. 네. 필리버스터가 가능합니다. 네. 예, 예. 그 소명을 하나 들어가서 소명 자료를 55쪽을 준비를 했대요. 이게 총 5시간 분량이라고 하는데 혹시 몰라서 김민식 PD가 기저귀까지 착용을 하고 들어가서 이제 계속 이걸 읽었답니다. 예. 계속 뭐 이제 천천히 읽으셨겠죠. 계속 이제 읽다 보니까 이제 그 MBC 인사위원들이 저기 밥 시간이라고. 이건 마치 국회 필리버스터인데 밥 먹고 합시다. 좀 먹고 합시다. 자유한국당의 그 행태를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밥 먹으러 가야 하니까 그만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인사위가 그날 결정을 못 내렸답니다. 그래서 21일 날 다시 인사위가 열려요. 그러니까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는 이미 인사위가 열렸거나 아니면 지금까지도 인사위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또 밥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끝날 수도 있고. 김민식 PD가 저희 기자한테 통화를 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임원들의 주말을 시원하게 망쳐놓겠다. 네. 그럼 주말 내내 안 치고. 주말 내내 앉아가지고 소명을 읽겠다는 거죠. 인사위원회 출입 직전. 김장겸 사장이 어디 출신입니까? 보도국 출신입니다. 보도국 기자로서, 보도국 국장으로서, 부장으로서 그 양반이 후배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야, 너네들 말이야, 취재처 가가지고 누군가에게 따지고 얘기하라 그랬을 때 청경이 문을 막고 죄송하지만 오늘 우리 사장님께서 외부인들의 출입을 막았습니다 라고 하면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와라고 지시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자들의 출입을 막는 방송사가 언론사로서 자격이 있습니까? 그냥 드라마 PP 아닙니까? 김장겸 사장님, 당신이 기자로서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 난 정말로 내가 김장겸 사장이면 쪽팔려서 그만둔다. 아니, 이렇게 코미디나 만들던 날라리 딴따라가 와가지고 당신이 보도국 기자로서 국장으로서 자격이 있냐고 물어본데 적어도 나하고 그러면은 1대1로 맞짱 토론이라도 하든지. 아니, 4시간, 5시간짜리 소명서 준비해서 읽어가면은 30분도 안 돼서 화장실 가야겠다. 임원들께서 배가 고파서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이런 분들을, 이렇게 멘탈이 허약한 분들을 모아놓고 무슨 사장놀이를 하신다고. 사장님, 내려오십시오, 그냥! 예, 목은 조금 아끼겠습니다. 제가 인사위 들어가서요, 시원하게 하고, 페이스북 라이브 중계를 인사위에서 막았습니다. 오늘 그래서 지상 중계를 할 겁니다. 여기서 인사위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다 잘 들었다가 제가 나와서 어떤 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이를테면 오정환 보도본부장님한테 물어볼 겁니다. MBC 노동조합이 나치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발언 책임질 수 있냐고 다 물어볼 거예요. 최기하 보도국장 시절에 노동조합의 노보를 찢은 사람입니다. 책임지실 수 있냐고 물어보겠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조목조목 여쭤보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몇 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따 다녀와서 뵙겠습니다. 자, 가기 전에 한번 또 시원하게 한번 가봅니다. 자, 여러분들도 회복 보시면 같이 한번 외쳐주십시오. 김장겸은 물러나라! 인사위원회에서 나온 뒤 제가 오늘 이제 인사위에서 제가 했던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인사위가 저는 김장겸 사장님이 나오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계속 이걸 물러나라고 하면 인사위에 부르면 가서 김장겸 사장님 앞에서 내가 왜 이걸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김장겸 사장님이 안 나오시고 그 밑에 이제 부사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이고 인사위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했던 건 뭐냐면은 김장겸 사장이 물러나야 할 이유 증거가 증인이 여러분들이다. 여기에 이렇게 능력 없는 분들을 다 보도본부장, 경영본부장, 기획본부장으로 이렇게 뽑아놨으니 이런 식으로 이따구로 인사를 하고 무슨 사장이냐. 사장님 취임하고 나서 첫 번째 했던 인사를 내가 들여다봤더니 여러분 같은 분들을 내가 다 이렇게 모시는 걸 보고 아, 김장겸 사장님은 일할 의지가 없구나. MBC를 살릴 의지가 없다고 생각했었겠다. 하여튼 일단 이분이 먼저 거기서 이제 다 약간 이렇게 멘붕을 겪었고요. 오늘 다시 지금 또 정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그래서 제가 한 분 한 분 불렀습니다. 무슨 본부장님 국장 시절에 무슨 일 하셨습니다. 사실입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이 자리가 지금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 아니 제가 얘기 드리지 않습니까? 사장의 가장 중요한 일이 인사고 본부장 선임인데 그 본부장을 잘못 뽑았으니까 이게 김장겸은 물러나라에 대한 소명입니다. 또 무슨 본부장님 MBC 입사하실 때 이런 사연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얘기가 왜 나옵니까? 그래서 내가 막 뭐라 그러면 사실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사실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당신한테 지금 이거를 하면서 그러니까 PD로서 PD저널 이제 PD연합회 회원들에게는 저는 PD로서 항상 일을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모든 드라마는 반전이 있어야 됩니다. 시청자들이 예상하는 대로만 흘러가면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인사위원회에서의 반전은 무엇일까? 저 사람들이 나를 불러서 벌 준다고 할 때 내가 가서 반대로 이 사람들의 징계 사유와 이 사람들의 귀책 사유를 한번 얘기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가서는 제가 이제 인사위원들 딱 그걸 했었고요. 근데 사실은 다 끝까지 하지도 못했어요.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본부장님들의 이 비위라든지 이분들의 이 능력 부족, 이분들이 왜 MBC를 정상화할 수 없는 사람들인지에 대한 많은 얘기들이 남아 있는데 다 듣기도 전에 이분들이 다 지금 하더니 정회를 요청하고 가셨습니다. 저는 시간이 많아져서 좋습니다. 왜냐? 조합원들에게 저는 다시 이제는 제 패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패가 나왔기 때문에 조합원들에게 부탁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본부장들이 왜 내려와야 하는지, 김장겸 사장이 왜 이 사람들을 한 게 잘못된 인사인지를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제가 다 그걸 가져가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음 인사위원회를 더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 여기 계신 분들 시원하게 제가 한번 이제 그걸 할 거고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할지는.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건 근데 이게 저는 원래 되게 호흡이 되게 짧습니다. 30분짜리 시트콤 만들던 사람인데 이분들이 갑자기 인사위를 벌써 몇 번을 계속 하면서 다음 주 그래서 거의 이러다가 50부작 대하 사극 될 것 같습니다. 질리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계시니까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이분들 앞에 서서 피켓팅하는 걸 봅니다. 나는 20년간 이 회사에서 월급을 받았는데, 나는 이 회사에서 20년간 월급을 받았고 이 회사에서 PD로서 연출 기회를 받아서 그동안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되게 즐거운 어떤 보람인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나와서 피켓팅을 하고 이 더운 여름에 와서 이 먼 상암까지 와서 이러고 하시는데 저는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간에 4시 20분인가 갔을 때 그러니까 임원들이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만하자 그러고 나갔는데 제가 그때 이제 자료를 뒤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들어오면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임원들이 들어오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근데 인사부장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만하고 가시라고. 그냥 오늘은 더 이상 안.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다른 사람에 대한 예의를 지켜주셔야 된다고 얘기해서, 그러면서 왜 김 차장님은 김 차장님 개인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온 게 제 개인만 생각한 겁니다. 제가 제 개인만 생각해서 이 자리에 와 있으니까 계속 나가라고 했는데 버티면서 사실은 힘듭니다. 거기서 버티는 게 나가라고 그러면은 사실은 그냥 예 하고 나가고 싶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서 그분들하고 계속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자료를 이렇게 넘기다가 2012년 파업 사진이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에 이용마 기자가 있는 겁니다. 그 사진 속에 여러분들은 봐도 모를 겁니다. 이용마 기자인지.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MBC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십니다. 피켓을 한 100여 명이 이걸 들고 있는 그 단체 사진입니다. 근데 나는 피켓을 들고 있어도 눈을 보면 이게 누군지 압니다. 그 한 명 한 명이 누군지 압니다. 이용마가 기자가 거기 있더라고요. 2012년에 사진 속에. 제가 사진 속 용마에게 물어봤습니다. 용마야, 네가 나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할래? 못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버틴 겁니다. 근데 6시가 되고 임원들 퇴근하고 하는 걸 보고 내려왔습니다. 다음에도 끝까지 갈 겁니다. 야, 근데 사실 김민식 PD는 개전에 정이 없지 않습니까? 이건 뭐 자기 뭐 자를 테면 잘라봐라 이러면서 엿먹이려고 지금 단단히 대비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런 사람 못 이깁니다. 지금 MBC도 지금 분위기가 약간 그렇고요. 예. KBS 쪽 기자들하고 PD들도요. 개기는 분위기죠? 개기는 정도가 아니라 예. 그래? 뭐 징계 때리려면 때려봐 이런 지금 분위기가 막 나오고 있어요. 아주 굉장히 고무적이고 장려하고 싶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예. 특히나 MBC 같은 경우에는 지난 17일에 그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하고 전국에 43개 직능단체가 있는데 다 같이 모여서 김정겸, 고영주, 태진 MBC 비상행동 출범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싸움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죠. 한겨레에 그 전면 광고가 실렸어요. 일면에도 광고가 실리지 일면 15면. 예. 그리고 MBC 내부에서 이렇게 싸움이 시작되는데 이 비상행동은 김장겸하고 고영주가 나갈 때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전국 단위의 비상행동 결사체 같은 게 딱 모인 거는 창사 이후 처음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미디어오늘도 이런 분위기에 발맞추고자 요런 링. 예. 그래요. 해봅시다. 김장겸은 숨초를 구매하라. 고영주도 구매하라. 이런 내용이군요. 제가 찬 거는 고대영도 구입하라. 그리고 2위로도 구입하라. 요게 많은 버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정환 사장의 야심작입니다. 오, 그래요. 한 4,000개 정도를 제작을 했고요. MBC라든가 이런 쪽에 이렇게 뿌릴 계획. 그리고 직원들이 이거 차고 근무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나름 변호사 자문까지 구해서 문제 없다는 그런 법적 조문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팔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디어들이 쇼핑몰을 또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거기에다가 또 요거를. 그렇구나. 이게 아마 구입비가 한 100원 단위일 텐데 배송비가 2,500원이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미디어 오늘 쇼핑몰을 언제 오픈합니까? 오픈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링은 제작이 됐고.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라지 하나만. 지금 쪼이고 있어요, 지금. 쪼입니다. 쪼이고 있어요. 손에 피가 안 통해서. 알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김장겸, 그리고 고영주, 고대영, 이인호. 반드시 화병 방지에는 숨초 권해드립니다. 요즘 같은 나이고 꼭 드셔야 돼요. 그렇지. 나이 드신 양반들이 이거 열받는다고 이러면 안 되거든. 건강은 해야지, 사람이. 그럼요. 건강해서 그만둬야지. 뭐 이렇게 쓰러져서 그만두시면 그 곤란합니다. 혹시 그 안에 들어가실 수도 있으니.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건 뭡니까? MBC 안에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하여튼 MBC의 투쟁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고 김민식 PD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해고 안 된다고 봅니다. 거의 징계 없이 끝날 거라고 봅니다. 뭐 징계를 받더라도 굴욕적인 후퇴, 기선, 제압이 된 상태, 김민식에게 이런 형태로 끝날 것이다. 왜냐? 해고를 하면 오바거든요. 개오바야 개오바. 제가 봤을 때 해고라는 만약에 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MBC 경영진의 적폐청산, 흔히 말하는 그 시기를 본인 스스로도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KBS의 그 고대영 형님은 굉장히 지금
사내외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거든요. 민감하시죠. 그렇게 가면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볼 때 지금 언론계 적폐청산 이런 부분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기 때문에 그럼요. 괜히 오버하지 마시고 스스로 좀 거취를 결정을 해주시는 게 더 구중골 보기 전에 이렇게 판단하는 게 좋겠다. 이제는 좀 불쌍해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저는 아마 이게 만약에 김장겸 사장이 경징계를 내리거나 징계를 내리지 않을 경우에 지금 그 김장겸 일파들 있지 않습니까? 경력 기자로 채용된 거대한 엑소더스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대세가 이쪽으로 기울었다고. 그 사람들이 저기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지 그 김장겸 편에 서서 같이 저 순장될 건 없잖아요. 뭐 그렇다고 보고요. 저걸 또 예측한 김에 하나만 더 하자면은 맨 앞으로 돌아가서 이재용 씨가 지금 감옥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삼성의 자금력, 영향력 이걸 동원해서 다음 대통령은 내가 만든다. 이 궁리를 하지 않을까? 어리버리 우리가 그냥 뭐 자유한국당 쫓아왔었는데 큰일 난다. 이놈들도 못 믿을 놈들이다. 지금 사실 박근혜한테 줄 섰다가 아주 개피를 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더 그런 생각을 할 게 아니 아무리 탄핵이 되고 정신이 없지만 문건 관리를 엉망진창으로 해서 그나마 지금 여론이 이렇게 했는데 새로운 막 증거들이 더 나오게 생겼으니까 더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요. 저는 분명히 이재용 씨가 다음 대선은 내가 만든다.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보수 정당이 실력 없는 것들, 큰일 날 놈들, 그야말로 그 인화물질 앞에 어린애들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하기 짝이 없는 이자들 못 믿는다. 판단을 해서 다음 주자는 자기가 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은 이재용 장학생이 누구인가? 우리 정치권에서. 그자가 만약에 다음 대통령이 된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재용의 이익을 위해서, 삼성의 이익을 위해서 뛸 거란 말이죠. 뭐 한국 경제 발전 이런 미명 아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재용 씨를 가급적 다음 대선 전까지는 나오지 못하게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니 사실 이재용 감옥 가서 주가가 더 뛰고 삼성의 모든 지표가 다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재용이라면 난 그냥 죽을 때까지 여기 있겠습니다. 회사 발전을 위해서. 숨초 한 3박스. 그렇지. 그래요. 숨초 한 3박스를 넣고 싶은데 들어갈 수 있나? 안 될 겁니다. 사식이 안 돼 요즘에. 왜냐면은 구내 매점만 이용하게 돼 있어요. 맞아요. 구내 매점에 우리 숨초가 들어갈 수 있도록 납품을 해야 됩니다. 납품을 해야 됩니다. 숨초의 이 교도소, 교정시설, 반입 허용을 위해서 지금부터 서명운동에 돌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그 MBC 우리 김민식 PD는 결국에는 21일에 징계 인사위원회를 열게 되는데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고.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해고는 안 나올 것이다. 해고가 안 나오는 순간 이건 뭐 바로 김장겸이 레임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전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뭐 어쨌건 뭐 김민식 PD뿐만 아니라 지금 MBC 내부에서도 이렇게 비상행동이 출범이 되고 본격적으로 싸움이 시작되고 그리고 또 개개인별로도 움직이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니까 MBC의 뭐 기자분들인지 PD분들인지 잘 모르겠지만 구성원 몇 분들이 뭐 마봉춘 세탁소라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어서 발랄하게 저항을 하기도 하고 만화로 뭐 그렇죠. 또 MBC 또 기자 한 분은 또 웹툰 같은 거 그려서 또 오유에 올리셨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에 권성민 PD가 이걸로 인해서 해고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MBC 구성원들 그러니까 몇몇 그분들의 마음은 해고할 테면 해고해라는 좀 그런 마음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정신으로 싸워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기틀이 무너지도록 흔들면 됩니다. 돼요. 흔들면 분명히 됩니다. 지금은 그럴 타이밍이고 저쪽에서는 내가 오버하는 순간 죽는다. 잔뜩 보신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럴 때 흔들어야지. 참, 제 말을. 이럴 때 흔들어야 됩니다. 기회입니다. 숨쳐도. 숨쳐도. 알겠습니다. 요즘 조선일보의 원전 관련 보도를 보면서 전 놀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 그 내용보다도. 이런 무풀이 과거에 또 있었나. 아무 반응도 없고, 아무 여파도 없고. 우리 미디어 오늘이 김익준 교수하고 인터뷰를 했던데, 김익준 교수는 대표적인 탈핵 운동가이면서 전문가 아닙니까? 지식인이고, 그분께 또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조선일보가 연일 흔들었는데 뭐 비전문가고 미생물학 전공자고 그런데 무슨 탈핵을 얘기하느냐 네. 이런 식으로 조선일보가 흔들었는데 그 뒤에 뭐 강연이 끊겼냐 했더니 안 끊겼다고. 그리고 혹시 뭐 강연 요청이 줄어들거나 아니 그렇지 않다고. 아 여기서 드디어 조선일보의 영향력은 이제는 찻잔 속의 태풍이다. 네. 그리고 조선일보한테도 숨초를 보내줘야 되는 게 네. 그렇게 탈원전 정책을 비난하는 기사를 이게 한 달 동안 엄청 썼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쏟아냈어요. 네. 근데 그 기사 혹시 뭐 포털이나 이런 데 좀 많이 잘 드러나는데 봤어요? 없어. 잘 안 드러나게 했거든. 근데 그 김익준 교수를 비롯해서 어떤 그 탈원전을 비난하는 보수 언론이라든가 이런 쪽을 비판하는 반박하는 그런 인터뷰 있잖아요. 네. 오늘 다음만 하더라도 김익준 교수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하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예. 메인에 딱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지금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아이고 그렇구나. 네. 그래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과거에는 조선일보가 한 줄만 써도 여론이 된다고 했는데 그렇죠. 완전히 무풀로 돼버린 거예요. 악플도 없어 이제 무풀이야 무풀. 네. 예, 조선일보의 그 과거와 오늘 너무나 극명한 차가 드러나고요. 사실 지금 아이패드 덮었잖아요. 우리 그렇죠. 정상근 기자. 이 아이템으로 준비도 안 해왔어. 아이템 거리도 안 된다고 보는 거야 이게. 왜냐하면 미디어오늘 신문을 구매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디어오늘 일면이거든요. 예. 딱 일면. 예. 언저는 악이다라는 이제 상식적인 그런 이야기, 우려들을 이런 우려들을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조선일보의 그릇된 선동 이야기를 했는데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이 조선일보가 그 어떤 언론에 못지않은 원전 수혜자들이라는 그럼요. 네. 원전 한국수력원자력의 광고 협찬 엄청 받았죠. 네. 그 원전의 이익과 결부되어 있는 그런 이익 집단이에요. 네. 그게 한마디로 한수원 사보. 뭐 이렇게 봐도 무슨 아닙니다. 예. 조선일보뿐만 아니고 흔히 말하는 이 보수 신문들 그리고 영향력이 큰 언론사들, 방송사들까지 다 자유롭지 않습니다. 근데 조선일보가 너무 심해요. 특히 심한 조선일보. 지금 조선일보가 이렇게 막 뭔가를 부추기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반응이 없어. 그렇죠. 조선일보의 위기입니다. 조선일보는 이 원전 그 탈핵 관련된 이 원전을 일단 문재인 정부와의 뭐 1라운드라고 생각을 한 모양이에요. 예, 그렇지. 하지만 아무도 싸울 생각이 없어. 링 위에 자기만 올라와 있어 지금 링 위에. 한수원 노조. 네. 한수원 노조. 거의 뭐 같은 편이지. 예, 그래요. 하여튼 그런 조선일보의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야, 참 시대가 많이 변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원전을 없애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돌아갈 이익이란 게 있습니까? 없죠. 전혀 없죠. 없죠. 그냥 국가의 그 장래 또 국민의 안전 이거 말고는 사실 얻을 수 있는 이익이란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또 그 진정성을 알고요. 하지만 조선일보가 원전 두둔하는 건 뭡니까? 광고주, 스폰서를 위한 그런 뭐 말하자면은 사익을 위한 행동 아니에요? 국민들이 그걸 다 분별합니다. 이제 똑똑해진 국민들이 그거 하나 이 똥오줌을 못 가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확 깨는 차원에서 조선일보에도 이 숨초가 배달돼야 한다. 원액으로 드시면 정신 차리는. 원액으로. 근데 원액으로 먹으면 좀 일찍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원액에 가깝게 먹었거든요. 그렇죠. 한 4배, 5배 희석해서 먹어야 되는데 저는 그냥 5대5로 타 먹었다가 지금 한 15분부터 거의 그 멘붕 상태로 오늘 진행을 했는데 입에 약간의 거품이 거품도 끼고 지금 조금 오늘 제가 제 페이스로 방송하지 못했습니다. 그 광고 담당자가 저 걱정을 하나 보내왔는데 너무 그 숨초 광고가 많아서 프로그램에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셨어요. 이런 걱정을 해주셨는데 또 다른 광고가 들어오면 반으로 줄 겁니다. 별 걱정을 다 하셔. 자, 그래요. 여러분 광고 많이 문의해 주시고 전동 안마기 아직도 돌아올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인천의 횟집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집 망해야 됩니다. 2주째 연락이 없어요. 망해야 됩니다. 그 집은 반드시 망하길 바라고 있고 전동 안마기 이번 주가 마지막이니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02-3144-7737
우리 전화 받으시는 분이 서경석 씨라고. 예. 그 이름 외우기 얼마나 좋습니까? 네. 저기 개그맨 서경석도 네네. 있고 저기 왜 목사님도 계시고 극우 단체 네. 서경석도 있고 네. 그 사람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네. 그 서경석과는 달리 이 서경석은 숨초를 즐겨 마십니다. 좋은 분이네요. 네, 아주 좋은 분입니다. 우리 편이에요. 네, 그래요. 02-3144-7737로 연락 주시길 바라면서 이번 주 관훈 나이트클럽 모두 마치고 우리 정상근 동지의 결혼 우리 다 함께 축하를 하면서 8월 26일 12시 반에 네. 서울 여성 플라자에서 결혼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